그를 과연 신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신인의 탈을 쓴 리그의 새로운 지배자라 불러야 합니까? 오늘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바람의 손자 이정후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방망이로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 경기 4안타. 그의 방망이가 터져 나올 때마다 상대팀 마운드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퍼포먼스에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자이언츠의 전설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경애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 현지 해설진은 메이저리그 수십 년 역사상 이런 루키는 본 적이 없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유망주가 리그의 지배자로 거듭나는 그 위대한 대관식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외야수 이정후는 지난 6월과 비교했을 때 7월 들어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정후는 타율 0.143, 오패스 출루율과 장타율의 합 0.51이라는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서는 타율이 0.320, 오패스도 0.748로 상승했습니다. 이정후가 이달 출전한 6경기에서 4안타 경기를 한 차례 기록했고 멀티히트, 한 경기에서 2안타 이상, 도 2번이나 만들어내며 타격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정후의 경기를 꾸준히 지켜보는 야구 팬이라면 아직까지는 다소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타격 지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서 팀의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장면은 자주 연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즌 초반 이정후가 보여주었던 인상적인 활약, 즉 찬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흐름을 바꾸던 모습은 최근 경기들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원래부터 리그에서 가장 강한 타선을 보유한 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 팀의 중심 타자인 라파엘 데버스가 영입되고 맷 체프먼이 부상에서 복구하면서 전체적인 타격 흐름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심 타선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하위 타순에도 찬스가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정후는 시즌 개막 이후 팀의 3번 타자로 꾸준히 기용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6월의 슬럼프를 기점으로 타순이 점차 하향 조정됐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7번 타순에 배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팀 득점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다양하게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이정후는 7월에만 득점권 상황에서 8번 타석에 들어섰으며 이 중에는 무사말루라는 절호의 찬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정후는 이 모든 찬스에서 단 한 차례도 득점권 적시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득점권에서 기록한 2타점 역시 희생플라이와 야수 선택에 따른 것이었고 적시타로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정교한 컨택 능력과 냉정한 승부처 판단으로 찬스를 살려주던 이정후였기에 최근에 이런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깥쪽으로 유인하는 투구 등 상대 배터리의 전략적인 약점 공략이 이어지면서 이정후의 대응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후는 이닝 선두타자로 나선 상황에서는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에 이닝 첫 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경우 6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출루에 성공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하위 타순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이정후가 출루하더라도 다음 타선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실제로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이정후는 7월에 3득점, 3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정후가 아직까지 찬스 상황에서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이달 들어 이정후는 시즌 초반보다 타구질이 확연히 좋아졌고 전체적인 타격 지표 또한 꾸준히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는 올스타 브레이크 전 마지막 시리즈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팀인 다저스와 3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4연승을 달리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반면 A 다저스는 5연패에 빠지며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 팀 간의 승차는 불과 5경기입니다. 이정후에게 이번 다저스와의 3연전은 단순한 정규 시즌 경기 그 이상입니다. 전반기를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전체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지금, 이정후가 중심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에 이정후는 한국 시간으로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 7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하여 4타수 2안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시즌 타율은 0.243에서 0.246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날 멀티 히트는 지난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이후 6일 만에 기록한 것이며 최근 3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이어가고 있어 상승세를 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후는 첫 타석부터 안타를 신고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회 말 1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상대 선발 타이후안 워커의 시속 149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하여 우익수 앞 안타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안타로 1루 주자는 3루까지 진루하였고 이어진 도미닉 스미스의 좌전 적시타로 선취점이 나왔습니다. 5회 말 두 번째 타석에서도 이정후의 방망이는 날카로웠습니다. 선두 타자로 나선 그는 상대 투수가 좌완 불펜 테너 뱅크스로 교체된 상황에서 첫 공에 반응하여 몸쪽으로 들어오는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익수 앞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후속 타자들이 기회를 살리지 못해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경기는 팽팽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6회와 7회 각각 1점과 2점을 실점하며 1대3으로 역전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정후는 7회 말 선두 타자로 다시 타석에 나섰으나 2루수 땅볼로 물러났고 9회 말 무사 2루라는 절호의 기회에서는 3루수 뜬공으로 아쉽게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마지막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었습니다. 9회 말 1사1 3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패트릭 베일리가 우중간 담장을 강타하는 타구를 날렸고 공은 담장을 맞고 멀리 튀었습니다. 이 타구로 베일리는 단숨에 2루와 3루를 돌파하여 홈까지 내달렸고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라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4대3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4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같은 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내야수 김혜성은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 6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하였으나 3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치며 아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틀 연속 안타 생산에 실패하면서 시즌 타율도 0.337에서 0.327로 하락하였습니다. 다저스 타선은 미러키 선발 제이콥 미쇼로스키의 빠른 직구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날 미쇼로스키는 평균 159.6km에 달하는 강속구를 앞세워 다저스 타선을 압도하였고 유일한 득점은 오타니 슈에이가 1회 초에 기록한 시즌 31호 솔로 홈런뿐이었습니다. 다저스는 이후 추가 득점 없이 1대3으로 패배하였고 최근 이어진 5연패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의 내야수 김하성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원정 경기에 5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하여 4타수 1안타 3삼진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즌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한 김하성은 2회 초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잭 플레어티를 상대로 좌전 안타를 때려내며 시즌 타율을 0.286, 7타수 2안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 타석에서는 모두 삼진을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고 템파베이는 2대4로 패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출신 메이저리거들의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지만 이정후의 타격감 회복은 향후 후반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팀 분위기 속에서 이정후가 다시 중심 타선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을 넘어 신들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적은 그 위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합니다.